클린스만 강점기에서 벗어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A매치 8경기 만에 드디어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6일 태국 원정 경기였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이재성, 손흥민, 박진섭의 연속골로 3대0 승리하였습니다. 경기 초반 태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던 한국은 전반 19분 이재성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선제골을 기록하였는데요. 이강인이 중원에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침투 패스를 넣어주었고, 이때 침투하던 조규성의 슈팅이 빗맞아 패스처럼 흘러 이를 이재성이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골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어 후반 9분 이강인이 왼쪽에 있던 손흥민에게 정확한 패스를 찔러주었고, 손흥민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왼발 슈팅을 때려 두 번째 골을 기록하였습니다. 각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순수 개인 능력으로 골을 만들어낸 손흥민 선수의 높은 골 결정력을 볼 수 있었던 장면으로, 손흥민의 슈팅이 워낙 빨랐고 또 정확히 키퍼 다리 사이를 겨냥하여 찼기 때문에 키퍼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후반 37분 한국의 코너킥 상황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차원이 다른 높은 점프를 통해 가볍게 공을 떨궈 줬고, 이를 박진섭 선수가 논스톱 슈팅으로 침착하게 골을 기록하였습니다. 대표팀이 A매치 무실점 승리를 거둔 건 무려 지난 1월 이라크와의 평가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총 7경기 동안 매경기 실점을 허용했는데요. 특히 아시안컵에서는 무려 10골을 실점해 준결승에 진출한 팀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한 팀이 클린스만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었습니다. 수비를 실종시켜 공격만 남겨두는 클린스만식 공격 축구였죠. 물론 현재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에서도 몇 차례 불안한 수비 모습이 포착되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시원한 승리를 맛봤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비롯한 김민재, 이강인, 이재성 등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셨는데요.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에 나선 이시이 마스타다 태국 감독은 아시안컵에서부터 계속 말한 부분이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톱클래스 팀이다. 선수들의 퀄리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걸 팀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우리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 퀄리티가 얼마나 높은지 새삼 느낄 수 있는 경기였다.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김민재는 아시아라는 타이틀을 걸기에는 이제 너무나 위에 있는 선수들이고 세계 무대에서도 손에 꼽히는 축구 선수들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평점 8.1을 기록하며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볼 경합 성공, 가장 많은 드리블 성공, 파이널 서드 패스 5회, 리커버리 5회, 그리고 한 골을 기록하였고, 이강인 선수는 평점 8.0에 패스 성공률 96%, 롱패스 성공률 100%, 공중볼 성공률 100%,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기회 창출, 가장 많은 크로스 성공, 그리고 1어시를 기록하였으며, 김민재 선수는 평점 8.2,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공중볼 경합 성공, 가장 많은 헤더 클리어링, 가장 많은 패스 성공, 최다 인터셉트 및 클리어링, 그리고 1어시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첫 태국 방문에 현지에서는 예상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축구협회는 지난해 토트넘이 왔을 때 폭우가 쏟아져서 경기가 중단된 적이 있다며, 그 당시 이러다 소니가 다신 태국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그라운드를 싹 정비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7월 24일 토트넘은 방콕을 방문해 레스터시티와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주최 측이 경기를 취소하고 입장권을 모두 환불해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손흥민 선수는 비를 맞으며 일일이 태국 팬들에게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어 주었는데요. 이러한 손흥민의 모습에 감격한 태국은 두 번 다시 손흥민이 태국에 실망하는 일이 없게 하자며 한국전 경기장 잔디 전면 교체를 결정한 것입니다. 태국 내에서 손흥민 선수의 인기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데, 실제로 대표팀이 입국한 22일 늦은 밤 수완나푼 국제공항에는 수백 명의 팬들이 몰려 일대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때도 태국 당국과 공항의 협조로 대표팀 전체가 VIP 대접을 받으면서 특별한 통로로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었죠. 또한 저번 홈경기 당시 유독 손흥민 선수에게 붙던 태국 13번 선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흥민과의 스킨십 후기를 남겨 화제가 되었는데, 코너킥 당시 손흥민을 거의 안다시피 밀착 마크했던 13번에게 한 태국 네티즌은 그렇게 소니랑 친해진 거 부럽다라는 글을 올렸고, 13번 선수는 소니가 날 밀 때 확 끌어안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면서 사심을 드러내었는데요.
또 다른 팬이 소니를 실물로 보니 어떤 것 같아 라고 묻자 한마디로 슈퍼 퍼킹 핸섬 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태국 원정 경기 이후 라커룸에 입장하기 전 태국 축구 팬들을 향해 인사하면서 손을 흔들어주고 자신과 팀을 반겨준 태국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러한 행동에 감격을 받은 태국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손흥민을 존경한다. 이렇게 원정 경기에서 상대 팀 팬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달리는 선수는 그가 유일할 것이다. 그는 매우 존경받는 캡틴으로 태국 팬들이 소니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한국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기를 위해 매우 노력한다. 정말 바르게 자란 사람입니다. 승리에 너무 열중해 누구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서 존경합니다. 소니는 극도로 겸손하고 품행이 바르고 친절한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나는 토트넘과 한국을 응원하지 않지만 소니는 잘 되기를 응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의 주장의 품격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극상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이강인을 향해 따뜻한 격려와 칭찬의 말을 건넨 것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강인이와 오랜만에 안아봤는데 너무 귀엽고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며 축구를 하다 보면 서로 너무 승리욕이 강하고 원하고 요구하는 게 있다 보니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강인 선수도 축구 팬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훌륭한 선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최근 중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손준호를 위한 골 세레머니까지 펼쳤는데요. 경기 중엔 알려지지 않았으나 태국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대한축구협회 영상 카메라를 잡고 손준호를 향해 돌아온 걸 환영한다는 뜻의 웰컴백 준호를 외친 게 뒤늦게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찌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준호와 절친했던 동갑내기 손흥민 선수는 중국 내 구금 소식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가까운 사이고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사이다. 그전에도 자주 연락을 했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있다 보니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으니까 더 걱정이 되고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며 손준호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하루빨리 좋은 결과를 얻고 팀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애타는 심정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축구협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주장 손흥민 선수가 하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받는데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각종 의혹, 사퇴 요구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지경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태국 축구협회 회장인 누엄판 람쌈의 행보가 정몽규와 대비되어 더더욱 한국 축구 팬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태국 대표팀이 한국에 0대3으로 진 뒤 누엄판 람쌈 태국 축구협회장은 선수단과 함께 자국 서포터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했습니다. 홈 경기에서 대패를 당한 직후여서 수많은 욕설을 듣는 등 쉽지 않았겠지만 람쌈 회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는데요. 이에 국내에서는 람쌈 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교하며 두 사람이 어쩜 이렇게 다르냐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아시안컵 도중 발생한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을 축구협회는 오히려 크게 부풀리면서 자신들의 실패를 선수들 탓으로만 돌린다는 비판도 있었고 카드 도박 의혹이 터졌을 때는 축구협회 직원의 직위를 해제하며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했다는 등의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준호의 석방 역시 축구협회 차원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죠. 뭐 하나 제대로 해낸 성과가 하나도 없기에 일각에서는 정몽규가 손대는 건 다 무너진다. 아파트도 축구도 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며 수많은 붉은 악마들은 일제히 정몽규 아웃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뭐다? 정몽규 아웃. 오늘의 한 줄 평. 축구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심. 좋은 사심과 나쁜 사심.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